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잘로입니다. 기아 모닝이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됐더라고요. 네. 이름은 더뉴 모닝인데요. TA 모닝 시절에도 더뉴 모닝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몇 번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또뉴 모닝. JA 모닝 MK2? 마크2? 마크2. 뭐 일단 이번 모델 나왔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된 변화는 외부에 있더라고요. 요즘 기아 패밀리 룩을 앞뒤에 입혔고, 사양면에서도 장점이 좀 생겼는데 기본 모델부터 가성비의 대명사인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기본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차 최초로 LED 헤드램프가 도입이 됐죠. 좀 놀라운 점이죠? 이 맞습니다. 점은. 예. 캐스퍼도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기존 대비 기본형인 트렌디 기준으로 95만원이나 올랐다고. 네, 맞습니다. 네, 95만원 올랐고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는 110만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제가 또 캐스퍼를 갖고 있고 또 모닝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많아? 네. 경차를 그동안 4-5대 보유해본 입장에서 좀 더 내가 산다면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냐라는 접근도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차면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이지 싶은 것들도 경차에서는 사실 기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트렌디 트림 보면 되게 막 뭐가 많이 써 있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써놨지 싶으실 수 있는데 네. 왜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기본형부터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옵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원이 이렇게 알맹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하지만 LED는 아닙니다. 네, 누런 전구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바디 컬러, 이거 뭐 별거 이게 뭐라고. 근데 예전 경차는 이거 뭐 도색 안 돼 있고 그랬어요.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들어갔었죠. 생 플라스틱도 많았고 그래서 써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전동 접이, 전동 조절, 열선 락 폴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동 접이도 깡통에서 들어있는 건 사실 좀 고마워해야 돼요. 옛날엔 없었어요? 아반떼만 해도 페리 전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기본 트림에 없었죠. 그리고 락폴딩도 원래는 안 됐었나봐요. 원래 안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또 뭐 틴티드 글라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상단 부분 좀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차 유리는 보통 맨유리, 아무것도 그냥 생유리, 진짜 아무런 처리도 안 돼 있는 그런 유리가 많은데, 모닝은 좀 그래도 색을 좀 넣었나봐요. 신경을 좀 더 썼네요. 네. 샤크핀 안테나도 기본이죠. 돼지꼬리 아니고. 네. 근데 선바이저랑 매트까지 써놓은 건 약간 오바인 것 같고요. 램램프. 과거에 그 스탠다드 마이너스 트림이 아마 이 매트랑 이게 없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뒷자리까지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분리식으로. 예전엔 일체형이 많았어요. 스파크는 아예 뭐 헤드레스트 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앞자리 헤드레스트가 슬라이딩 타입. 이거 안 되는 차들 아직도 많아요. 지금 코나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제 뒤로도 안 됩니다. 진짜? 네. 앞 뒤로 슬라이딩 되는 거 말씀이시죠?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고정형. 모닝 거 좋은데요? 모닝 걸로 갈아 끼십시오.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마운 거고요. 뒷유리 와이퍼도 있잖아요, 지금. 이거 캐스퍼 아직도 지금 스마트에서는 없을 겁니다. 모닝은 기본형부터. 그렇죠. 그리고 뒷자리가 무려 파워 윈도우입니다, 여러분. 뒷유리가 닭다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그렇죠. 제 모닝은 이제 뒷유리 수동식인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화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내비게이션이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죠. 근데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해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 같은 거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잘 안 해줘요, 제조사가. 내비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본형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에서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이게 이번 모닝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양 구성 면에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래서 이번 모닝은요, 트렌디를 사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사도 사실 훌륭한데, 여기다가 40만원짜리 버튼 시동 팩 넣어주시고, 그리고 직물 시트 좀 어렵잖아요. 쉽지 어렵죠. 않죠. 예. 자동차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조가죽 시트와 열선, 암레스트,
운전석 시트의 높이 조절 장치, 벨트의 높이 조절 장치가 포함된 컴포트는 추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컨비니언스에 핸들 열선이랑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노브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15만원 밖에 안 하면 해자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손단은 또 있으면 좋죠. 15만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싸요. 장갑을 사지 말고 핸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해서 사면 1400이에요. 뭐 아쉬운 거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1400에 아쉬운 거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모닝이 뭐 디자인도 좋아지기도 좋아졌는데 트렌드를 사더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운전대 열선까지 추가할 수 있게끔 사양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유지 보조가 무조건 기본이거든요. 모든 트림에서. 모닝은 65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1이죠. 네. 캐스퍼랑 비교해서 뭐 좀 싸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드와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사양을 좀 비슷하게 맞추면 또 가격이.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퍼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쵸. 모닝은 이렇게 기본화해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게 한 건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스퍼 D 에센셜 사면 결국은 뭐 그게 가성비 트림이라고 나왔는데 내비 넣어야죠. 맞습니다. 비싸죠. 내비 150 받죠. 그런 겁니다. 저는 버튼 시동팩은 진짜 무조건 필수로 넣어야겠다고 생각된 게 기본형에 들어가는 클러스터 가격 표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카탈로그에 작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네,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버튼 왜 시동팩을 하면 진짜 무슨 뭐 전자시계 돌핀 전자시계 마냥. 근데 버튼 시동팩을 이런 하면 전자시계 있으면 한 80만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사실은 둘 다 세그먼트 타입인데, 네. 고급형 계기판이 가운데 그 액정이 컬러 액정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간다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스퍼는 또 이것도 기본이죠. 맞습니다. 네, 이런 차이도 좀 있겠고. 그러면 트렌드에서 뭐 안 되는 게 뭐냐, 뭐 후석 열선 안 되냐. 후석 열선은 원래 없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통풍 시트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휠이 무조건 14인치만 가능합니다. 16인치 휠이 불가하죠. 14인치 알로이 휠도 불가한 거예요? 알로이 휠은 스타일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타일 넣으면 트렌드에서도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가능하고요. 오, 개꿀이다. 근데 90만원? 트렌드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통풍이나 16인치 휠이 필요하다면, 특히 통풍은 좀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프레스티지 올라가야 하고요. 어차피 트렌드에서 버튼 시동팩 뭐 필수잖아요. 네. 그리고 컴포트도 필수죠. 그쵸, 사실상. 컨비니언스 뭐 안 넣을 이유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빠져있지만, 이 프레스티지를 보면 40만원짜리 버튼 시동팩하고 30만원짜리 컴포트가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서는 하이패스를 원한다면 내비를 넣어야만 돼요. 물론 뭐 하이패스 단말기 따로 달면 되긴 하는데, 여기 묶여 있었구나. 근데 프레스티지는 찢어져서 그냥 기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만원. 네. 해가지고 버튼 시동팩 40만원, 컴포트 30만원, 하이패스 20만원 해서 80만원이잖아요. 네. 90만원이죠? 어떻게 80만원이? 네. 네라고 아주 당당하게. 잘못 말했는데. 네, 그래서 프레가 트렌디보다 170만원이 비싼데 90만원어치 옵션들이 이미 기본화가 돼 있으니 실제 갭은 80만원이 되고, 그런데 트렌드에서는 깡통이를 알루미늄 휠로 바꾸려면 90만원을 내고 스타일을 했어야만 했는데, 프레스티지에서는 알루미늄 휠만 따로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트렌디는 사이드 리피터가 팬더에 붙는데 프레스티지는 사이드 미러로 올라가죠. 이것도 원래 트렌드에서는 스타일 옵션에 묶여있던 거였죠? 그쵸.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들이 좀 추가가 되죠. 앞뒤 범퍼에. 벨트 라인, 그 윈도 라인 하부에도 크롬 몰딩이 들어가고요. 외관에서 조금 더 좋은 내색을 한다. 실내에서도 브라운 인테리어가 또 가능해지죠. 이거를 중간급에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건. 그래서 좀 과감해졌어요, 확실히. 이게 차 바디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네. 사양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화장을 좀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프레스티지가 통풍 시트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세다. 이거 좀 세다고 느끼실 수 있고, 또 뭐 소소하게 도어 쪽에 인조가죽 감싸기가 들어간다거나 풋레스트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럼 트렌디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플라스틱 커버의 유무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트렁크 쪽 마감재, 네. 그 뚜껑, 그것도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해서, 근데 굳이 이것 때문에, 통풍 때문에 올라와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유의미한 좀 옵션이랄 만한 건 통풍 시트인데. 트렌드는 확실한 가성비는 맞고, 네. 프레스티지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렌디나 프레나 가성비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냥. 다음으로 시그니처가 1655만원으로 170만원 더 비싸지죠 또? 네. 그러니까 딱 갭이 170, 170씩 있어요. 지금 보면 시그니처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1 65만원짜리 있죠. 네. 캐스퍼의 기본이라고 했던 거, 그게 시그니처에서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2 중에 30만원어치가 기본화가 또 돼 있죠. 그래서 시그니처의 옵션표를 보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20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게 ASCC. 네, SCC죠, SCC. 네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20만원에 남아있고,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만으로 한 95만원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절대 따트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컨비니언스 15만원짜리. 손따. 이것도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뭐 이렇게 넣고 컨비니언스 넣는 것보다 60만원 비싼 셈이 되긴 하는데, 네네. 사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트렌디와의 갭에 비해 별로 주는 게 없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뭐 통풍 말고는. 그쵸. 아닌가? 안에 브라운도 되고 뭐 안팎 소소한 디자인 변경? 네. 뭐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근데 시그니처는 조금 더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죠. 프레까지는 절대 불가. 네. 프레스티지 이하는 뭐 무릎이 잘려도 옛날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러면 좀 안전장비로 차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전석의 레그룸이 작은 차들은 무릎 에어백이 오히려 상해 가능성을 높인다. 오히려요? 네, 있더라고. 자, 그리고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게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생깁니다. 이게 일반 승용차처럼 수납 공간도 같이 있는 거죠. 그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프레스티지까지는 이 오리 모가지 같은 거고요, 암레스트가. 네. 시그니처는 일반 승용차용. 이건 캐스퍼보다 확실히 우위라고 봐요. 이게 가운데 수납 공간이 없는 게 꽤 불편해요. 그쵸. 좀 많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다크그린 인테리어가 시그니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쁘던데. 그래서 모닝에서 인테리어가 다크그린이면 그건 무조건 시그니처입니다. 부자다. 아반떼 살 수 있는데 이거 샀다. 아반떼 이 가격으로 못 못 사요. 사세요 이제. 네, 그리고 뭐 선바이저 거울 좀 좋아지고 그 화장 거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러기지 보드 들어가고 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가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시그니처에서는 썬루프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게 조금 부럽긴 한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어떤 트림에서든 썬루프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네. 또 모닝은 여전히 시그니처에서만 이렇게 차별을. 썬루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를 사더라도 LED 헤드램프가 포함된 스타일 옵션은 옵션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고, 16인치 휠 타이어도 옵션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내비게이션도 옵션인데, 물론 기능 자체만 봤을 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모니터 사이즈도 똑같고요. 네. 다만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지 않으면, 즉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차를 받으면 수동 에어컨입니다. 내비를 해야만 자동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뭐 트렌디나 프레스티지에서는 사실 수동 에어컨이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네네. 시그니처까지 올라왔을 땐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희한한 점이 내비를 해야 또 전자식 룸미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4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그쵸. 이거 좀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모닝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LED 헤드램프의 도입은 반가워요. 근데 반사판이 MFR입니다. 프로젝션이 아니에요. 또 급. 기본형은 프로젝션인데, 네. 오히려 네. LED로 바뀌면 MFR이고요. 근데 생긴 건 또 프로젝션 박아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지만 캐스퍼처럼 시속 10km 떨어지면 꺼지는 것 같아요. 저가형. 네, 정차 여기 써있죠? 정차 재출발 기능 미포함 여기 써있습니다. 네, 안되고요. 그리고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하면 내비가 있어야만 HDA가 활성화됩니다.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그 내비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내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경차를 많이 사본 입장에서 저라면 트렌디에 버튼 시동팩, 컴포트, 컴비 이렇게 살 것 같았어요. 1400. 완전 그냥 가성비로 가시겠다. 근데 이게 1400이 가성비인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저라면
이렇게 갈 것 같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없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요즘 차들 다 있으니까요. 예, 이것도 65만원 내고 넣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넣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번에 좀 고도화가 됐더라고요. 정면 대항차까지 인식을 하는데 너무 비싸요. 정면 대항차를 하려면 드와 2까지 넣어야 돼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 탑승자까지. 네, 사이클리스트까지 되고, 원을 넣으면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로 유지 보조가 포함이 돼서 결국은 살 때 드와 1까지 넣어서 1465에 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렌디가 가성비는 맞고, 어떤 트림을 사시더라도, 즉 프레스티지까지 올라가더라도 컨비니언스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요. 네. 스타일이나 16인치 휠은 그냥 뭐 선호 개인 취향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만일에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셨으면 드와2 20만원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20만원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니까요. 개꿀이죠 이건. 네. 시그니처 1655만원에 뭐 내비 넣고 드와2 넣고 이럴 바에는 그냥 캐스퍼가 나은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캐스퍼가 더 신형 셰시고, 물론 모닝 개량형이긴 한데 캐스퍼가 더 신형 셰시고, 공간이 캐스퍼가 더 넓어요. 실내가. 확실히. 네, 제가 둘 다 타보니까 캐스퍼가 레그룸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시야도 캐스퍼가 더 좋아요. 트렁크 공간도 트렁크도 더 크고. 네. 어쨌든 모닝이 모양은 예뻐졌지만 또 속내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사실 네. 화장만 고친 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한계는 있고, 그래서 1600 이상 쓰실 거면 캐스퍼 디에센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디에센셜 라이트 말고 디에센셜. 네네. 터보 했을 때 1760이거든요. 그게 나아요.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터보가 없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모닝은 터보 네.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괜찮더라고. 캐스퍼는 터보 없으면 진짜 거북인데 모닝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터보 없어도. 좀 약간 부러운 점이, 캐스퍼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러운 점이 색깔이 좀 많은 게 부러워요. 진짜 한 8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가 됩니다. 캐스퍼는 최근에 뭐 매트 색상이 도입되긴 했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한 6가지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색깔이 좀 많은 게 부러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경차를 가성비로 타고 싶다면 캐스퍼는 일단 아니에요. 네. 모닝이 맞아요. 그럴 땐 모닝 트렌드에 옵션 내 맘대로 넣어서 사는 게 맞아요. 캐스퍼는 자연흡기로 사면 너무 느린데 모닝은 또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탈만한 정도. 네, 캐스퍼에 또 터보까지 더하면 100만원 추가되니까 그래서 가성비로 갈 거면 모닝이 낫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팬시한 경차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한 그런 가치를 위해서 한 1,200 더 쓸 용의가 있다 하시면 캐스퍼. 좀 더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젊으니까요. 좀 더 최신차 느낌 나고 싶다, 캐스퍼. 네,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갈리겠네요 그 점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냥 명확하게 시그니처 살 거면 캐스퍼. 그냥 모닝은 가성비로 가셔라. 네, 확실히 셰시도 앞쪽에도 좀 더 보강이 돼 있고 캐스퍼가 확실히 그래도 완전 신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캐스퍼를 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또 팔았는데 팔 건데 그래서 뭐 딱히 저 크게 애정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신형차가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도 있겠네. 캐스퍼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있잖아요. 모닝은 또 없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뭐 캐스퍼는 뒷자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나 슬라이딩 된다는 거. 2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캐스퍼가 훨씬 넓으니까. 훨씬 크죠. 네. 겪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좀 더 다목적성이 필요하시면 캐스퍼가 낫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모로. 하체도 캐스퍼가 좋고. 고속 안정성도. 고속 안정성도 좋죠. 차이 많이 나죠. 네. 파워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가성비는 모닝이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여담인데. 네. LED 뭐 헤드램프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 예뻐졌다고. 네. 근데 이거 시그니처를 사더라도 거의 돈백을 더 써야 돼요. 결국에는 옵션이잖아요. 엄청 부담이야. 모닝에 그치. 이렇게 돈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요. 사실 캐스퍼 사가지고 알갈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LED. 저 17만 원이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좀 더 싸게 주세요. 기아가 되게 싫어하겠는데. 네, 끝. 안녕.